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국회의 남북 정상회담 동행 문제,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이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으로 사뭇 뜨겁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당장의 국민 필요에 부응하는 법안 처리가 또 묻히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국민 시선에서 보면 정당 간 타협이 굳이 어려울 리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 더 그렇습니다. 이런 현안을 두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진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된 뒤 저희와는 처음 갖는 인터뷰 같은데요. 손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지만 대표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현안들 중에 주로 국민 민생하고 연관된 얘기를 알아보긴 할 텐데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또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먼저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북 정상회담에 함께 가자는 초청을 보수야당이 거절하자 대통령이 중체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길 바란다. 이런 거를 국무회의에 재차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손 대표님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름 강도 높게 비판하셨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담입니다. 비핵화를 얼마나 구체화시키고 전진시키느냐,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회담이거든요. 예. 이것을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가 정쟁을 조성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혹이 들 정도로요. 예. 물론 그 여야당 대표를 같이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모든 지혜와 길을 다 집중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를 깊이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의혹이 많잖아요. 예. 그걸 제대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이 동의하고 국제사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끌어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또 한반도 평화의 길, 요즘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번 회담이 모든 게 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합의만 하고 발표하는 이런 회담이 아니거든요. 예. 보여주기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여야당 대표 국회의장을 같이 데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계속 청와대에서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당대표들이 함께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면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대표 국회의장이 이런 정상회담에 쭉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전례도 별로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 같고,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절차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깊이 있게 기싸움, 수싸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 저희가 간다고 해서 뭘 합니까? 그래서 방금 야당 대표, 여야당 대표가 가서 뭘 하겠어요? 협의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저 잠깐 만찬 같은 데나 같이 참여하고 그쪽에 상대방들하고 만나서 막말로 해서 북한 구경하고 관광하러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뭔가 차라리 정상회담에 맞게 집중해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주문, 부탁, 이렇게 들리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절차 문제도 사실 좀 약간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실 할 일이 없다.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어요. 네. 그 세 가지가 다 이제 어쨌든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 만약에 절차 문제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뭔가 네. 정무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뭔가 협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사전에 진행이 됐다면 좀 달랐을 것 같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기왕 예.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 제가 국회의장이 저한테 청와대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가겠느냐 그래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제대로 절차를 갖추려면 청와대에서 사전에 우리가 여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예. 문희상 의장을 통해서 그런 게 왔으니까 저는 크게 문제 따지진 않아요. 예. 그러나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비서실장이 나와서 예.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국회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초청을 한다. 전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왜 비서실장이 저러나?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는 여야당 대표 국회의장을 다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예. 여야당 이 얘기 안 들을래?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여하튼 절차 청와대에서 국회의장을 모시고 간다, 여야당을 모시고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고 정교한 사전 조율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다. 근데 그런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 만큼 청와대는 내용에 집중해라 이런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약간 미묘한 것들이 계속 이제 섞여 있어서 이제 정확히 어떤 문제가 가장 이제 불만이신가가 약간 파악이 안 되는 면은 있는데요. 궁금해지는 게 이제 사실은 5당 대표 이제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때 협치의 일환으로 사실 이분이 먼저 나온 얘기긴 하거든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졌었나요? 아니 저는 대통령하고는 5당 대표 만난 일은 없었고 다른 행사에서 잠깐 뵌 일이 있었는데 언제 한번 청와대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들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장과의 5당 대표만 오찬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였었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문하는 거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이른바 중진론을 언급한 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절차를 살려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라기보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와대 정무수석은 올 수가 있죠. 근데 오겠다고 해서 내가 안 간다고 그러는데 굳이 올 게 있느냐 그랬더니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 대통령께 전해라. 이번 정상회담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만큼 보여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가야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벌써 1988년 이래로 한 30여 년 진행된 문제인데 그동안 부침이 있었고 빠른 진전도 있었고 오랜 단절 기간도 있었고 후퇴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핵무기 다 만들어 놓고 하루아침에 다 폐기하겠느냐. 시간 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뭐가 무 자르듯이 단칼에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고서는 우리도 주겠다. 이렇게 너무 빨리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임종석 실장이 SNS로 뭘 얘기하고 이런 것은 비서실장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 일이 잘 되도록 사실은 숨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나오고 SNS로 꽃탈배가 어쩌고 이런 것은 지금 임종석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글쎄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임종석 실장의 행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 결국 말씀 들어보면 좀 본질적으로 사실 대표들이 갈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이제 그 요청에 응한 정치인만으로도 함께 방북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방북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건 뭐 그분들의 뭐 생각이고 또 예. 청와대의 생각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모든 게 다 끝나서 두 분이 만나서 잔치만 하고 사인만 하는 이런 그 잔치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치열한 그 협의와 논쟁이 있어야 되시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제대로 성사되고 거기서 제대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중간 협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며칠 전에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그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만 글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받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같이 이렇게 쭉 가셔서 뭔가 함께 방북하면 남한의 어떤 의지나 태도를 보여주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 같은 거는 없으신 건가요? 아니 저희 그 5당 대표 국회의장들 쭉 앉아갖고서 무슨 협의를 깊이 하겠어요? 뭐 그건 협의 자체라기보다 이제 국회 자체가 이거를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건 뒷받침하는 것은 국내에서 만들면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협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 2-3명 놓고서는 깊이 있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그동안 뭐 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예, 정상끼리의 협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실무적인 특사단이 다녀왔는데도 구체적인 거는 의도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얻을 걸 더 얻고 그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판문점 비준동의에 관련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국회 지지를 얻는다 하는 것은 뭐 중요하겠죠. 예. 그 비준동의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협조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냉전의 분열 체제가 아니라 평화 체제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그것을 우리 국회도 적극 지지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비준동의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상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비준동의 안을 보면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준비가 덜 됐다. 예산 들어가는 것이 추가로 2,986억 원 들어가고 전체로 4,712억이다. 그런데 이게 남북 경제 협력이 앞으로 이루어지면 몇 천억 대 갖고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한 이러한 이런 거를 앞으로 해 나가려면은 대략 무슨 10조가 된다든지 100조가 된다든지 말이죠. 통일부에서 2007년에 14선언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4조라고 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북한의 인프라를 육성하는데 156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을 5천억 정도밖에 안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국회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예. 비준동의는 필요하고 지지하실 이제 의향이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정부가 가지고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비준동의 안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비준해갖고 이제 18일 날 갖고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야당 3당이 국회의장하고 함께 비준동의안은 정상회담 뒤에 처리를 하자. 그때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게 월요일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보냈어요. 예. 저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그냥 단지 이게 비준동의를 실제로 받을 생각이 아니라 여야당 뭐 하느냐 이렇게 압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정쟁을 유발한다 얘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정쟁을 촉발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였습니다.